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일제히 랠리했음에도 비트코인은 3% 이상 급락하며 지난 8월 8일 이후로 처음으로 비트코인 5만 7천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시총 2위 이더리움은 4.88%, 시총 5위 솔라나는 2.24%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 2번 급락했었습니다. 지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휴가 중 비트코인은 급락했었습니다. 독일 정부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 5만 개를 시장에 내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급락은 불과 약 2주 전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거 청산되며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을 때입니다. 이날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DY 자산운용과 운용펀드를 재간접으로 담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와 운용이 적절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공모주 투자 전략 상품에서 DY 자산운용이 옵션 양매도 전략을 활용한 것과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 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전략이 펀드의 주 전략이 아닌 부가 전략으로서 일정 부분 활용되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당사 펀드의 기준가 하락이 유감스럽고 투자자들께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양증권 인수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CGI의 강성부 대표는 지난해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한 후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높은 수익률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중시 등을 기치로 공격적 투자를 해 인지도가 높은 강 대표는 기관 전문 사모펀드인 KCGI와 관계사인 헤지펀드 KCGI 대체투자운용, 종합자산운용사 KCGI 자산운용 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인수전에서 최종 협상이 잘 이루어져 증권사까지 품게 되면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대체투자운용사, 증권사를 가진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KCGI 설립 6년 만에 강 대표의 주종목인 증권업까지 아우르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규모가 1년 새 8조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전략별로 보면 경영권 인수를 목표로 한 바이아웃이 5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해도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투자 대부분은 바이아웃형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진행됐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국계 자산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이 믿고 맡기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신규 투자 펀드 중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큰 금액을 투자한 펀드 운용사는 영국의 ICG로 3개 펀드에 합계 4,30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ICG는 세계적인 사모대출 전문 운용사로 꼽히는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어제 하루 잘 쉬셨나요? 아마 오늘 우리 시장도 개장하면 기분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한데요. 어제 뉴욕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요일에 나왔었던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3년 4개월 만에 다시 한번 2%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 전쟁 끝난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좀 모을 수 있었고요. 어제 발표됐었던 소매 판매는 1%로 예상치가 0.4 수준이었는데 2배 이상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 안에서 소비 심리가 탄탄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동안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너무 빠르게 식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표를 통해서 그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시원한 반등이 덕분에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600선을 완전히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6월 14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코스피는 2653포인트까지 장중 상승을 했지만 오름폭이 조금 제한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에 발표됐던 PPI 상승 둔화에 강세를 보였던 이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현지 시간 14일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수 상단에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걸린 것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또 13일에 엔비디아, 테슬라의 강세에 국내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주 나란히 또 강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도 업종에서는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CS윈드는 2분기 실적 개선과 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또 힘입어서 5%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또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따라서 코로나 치료제, 이 팍스로비드를 만드는 화이자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전일장에서는 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연이어 화두로 꼽히고 있는 게 전기차 화재 방지 테마인데요. 이 또한 역시나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추석 전인 9월에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출시한다는 이 언론사 보도가 나오면서 또 로봇 관련주들도 강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반면에 엔터주와 음반 그리고 그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쇼크에 8% 가까이 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될 베이징 로봇 전시회 그리고 또 유라클의 신규 상장까지 다양한 일정이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준비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SE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요. 13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면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에 화요일에는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또 보니까 수요일에는 좀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조금 지속될 것 같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이 혹시 또 새로운 추가 매수 자리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새로운 추가 매수 자리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목표가 5,100원 말씀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거든요. 그날 바로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갭으로 띄우면서 이 시가하면서 각 상승이 나왔다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매물대를 가볍게 이제 넘어갔지만 다시 이제 매물대 부근 이제 박스권 상단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분봉상에서 좀 놓고 보게 되면 여기 지금 하락 추세 보이시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보여지고 지금 이 자리는 저점이 살짝씩 낮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는 게 맥점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를 못 지켜주면은 추가적으로 이 갭자리 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지면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허리 라인인데 이 허리 라인 상당히 잘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 못 지키면은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손절가인 4,100원 이 자리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횡보 추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횡보 추세가 상단에서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4,800원 밑에서 4,800원 이 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지켜보고 매수가 가능한 위치겠지만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나오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지금 한 4,100원 부분까지 여기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저점을 어디에서 다지는지 체크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목표가를 그날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익절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대응 못하신 분들은 조금
뼈아플 수 있겠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4,800원 우리가 이제 매수가, 진입가하고 약간의 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위험한 자리다. 약간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자리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액이나마 손실이 적을 때 우리가 빨리 이탈하는 것이 참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리를 다시 잡아주면은 그때 우리가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GSE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민 전문가님의 GSE는 목표가 5,100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횡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추가적인 조정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4,100원까지는 또 하방이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체크가 필요하다니까 이 부분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오션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랠리 때 사실 하나오션은 좀 실적 때문에 조금은 소외되지 않았을까 싶은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달 중순에 또 미국의 함정 MRO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또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는데 하나오션은 지금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나오션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주는 좀 길게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주 자체 사이클이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조선주가 2021년에서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다시 올라오는데 시세 주가까지 올라오는데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2023년 지금 이제 1년이 채 안 지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봐도 되지 않나. 한 2년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데 지금 1년 한 반 정도 지났거든요. 한 6개월 정도 들고 가게 되면은 전고점 넘어간다라는 생각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지금 삼각수렴 돌파 나온 자리에서 이 이동평균선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수렴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맥점 참 잘 잡아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주, 미국이 조선업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없다시피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게 이제 하나가 미국 조선소 필리 조선소 인수 1억 불을 들여서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 계열사들이 상당히 먼저 선점을 한 위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주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이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오션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오션까지 만나봤습니다. 하나오션은 지금 필리 조선소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미국 시장 안에서 조선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보시면 좀 더 긍정적인 결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수요일 날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H 신소재, KBI 메탈, LS, 세화 PNC, 한국 화장품 제조 자리하고 있고요. 시프트업이나 빙그레처럼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구리 가격 상승, 여름철 전력 수요 폭증으로 전선 관련주들은 추가 상승 이어갔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GH 신소재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내장재에 포함되는 이제 부직포를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자동차 산업이 자동차 섹터가 상승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은 자동차 수요가 왜 좋아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경기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9월에 시사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이
50bp를 할 것이다, 혹은 25bp를 할 것이다,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어제 지표 발표 나오기 전까지는 50bp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소비가 강하네? 그러면서 25bp로 지금 시장은 74%의 확률로 25bp 인하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금리 인하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 100% 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동차를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매를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대출에 대한 이자가 지불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자동차를 구매를 했을 때 이자 비용이 조금 나가느냐 아니면 크게 나가느냐 차이인데, 이자 비용이 감면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동차를 같은 가격에 사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자동차 산업 자체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기대감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주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거에 선제적으로 지금 내장 대용 부직포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고,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차트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박스권 돌파를 아주 아름답게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횡보 구간에 나오는 자리를 지금 강한 흐름으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돌파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서 충분히 눌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매물대 소화 다 하고 오히려 더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3,400원 혹은 여기 3,200원, 그렇게 큰 폭이 약 퍼센테이지 살짝 있긴 합니다만 3,400원 부근에서 한번 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시간 내에서 거의 상한가 가까운 이제 등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눌릴 거란 얘기죠. 결국에는 갭상승 이후에 눌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3,865원 이 자리래요. 지금 3,865원이면은 이 자리 매물대 부근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눌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정고점 매물대 맞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15분봉상인데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의 매물대는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눌림목을 한번 잡아보고 여기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 관련주들이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적 저는 시장 이제 시간 내에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시간 내에서 물량이 도드라지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또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또 많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실적을 잘 보고 차트적으로 만들어진 종목을 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오더라도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하락 추세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데드크로스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렇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고점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이게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가 너무 높다라고 봤을 때는, 하락 추세를 겪고 있을 때는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는 실적이 받쳐주게 될 경우에는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또 다른 종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관련주도 있었고, LS 한번 살펴볼까요? LS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점 지지받고 있는데, 이 구리 때문에 상승을 했었던 거거든요. 구리 가격이 슛하고 이렇게 KBI 메탈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상승 나와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배열에서 이 자리가 수렴을 어떻게 나와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흐름이 갈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이거 실적 관련주 중에서는 GH 신소재가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뭐 또 실적이 다가 아니다. 차트적으로 자리가 만들어준다면 그걸 모멘텀을 받아서 또 상승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라서 또 자동차 수요가 또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또 이에 따른 내장재 또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추가로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를 노려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오늘 노려볼 만한 섹터는 하나오션도 어떻게 보면 조선업인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위치에 나왔습니다. 특히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이후에 지지권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줬거든요.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봤을 때 충분한 상승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분봉으로 좀 살펴보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 매물에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했죠. 마지막에 음봉을 달면서 마감을 하면서 조정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횡보 구간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가 이탈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15,000원 부분까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때가 오히려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조정 나오는 거 보고 하락이 여기서 지금 16,000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해 하락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단기적인 횡보 추세가 나오고 양봉 하나 이렇게 떠주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잡아 들어갈 수 있다.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봤을 때는 한선 엔지니어링 차트가 더 좋아 보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선박스램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선박스램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낙폭을 어느 정도 잡아줬거든요. 낙폭 잡아주면서 상단 돌파 나와주고 물론 오늘 조정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에서 한 3%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점점 이제 힘을 모으겠죠. 힘을 모으다가 한번 이제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조선업이 일단 화랑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한번 지켜주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조선 기자재 관련주 특히 조선업에 제가 지금 집중하는 이유가 지금 북해를 통해서 들어가는 러시아에서 북해 쪽을 통해서 독일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노르트 스트림이 이제 파괴가 됐었죠. 그러면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이 생기면서 LNG선 관련한 발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 LNG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4개 주를 장악을 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쿠르스크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까지 이제 79곳을 이제 점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쿠르스크 지역이 또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관이 통하는 이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쿠르스크 지역 송유관이 있는 지역이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천연가스 LNG 가스에 대한 그 공급 차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LNG선 발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조선업 상당히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탑픽주는 어떤 걸로 꼽으시나요?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선 엔지니어링이 상당히 차트가 좋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한선 엔지니어링을 탑픽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할 텐데요. 한선 엔지니어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000원, 12,000원 부분까지 이 자리 지켜주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들어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 지금 수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분봉선 시간 내에서는 하락이 나왔지만 분봉선에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정고점 매물 소화시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 돌파 타점에서 바로 잡아 들어가도 돼요, 사실은. 하지만 좀 안정적인 타점을 잡기 위해서 조금 내려놓고 한 12,000원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잡아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가 손절가도 짧아요. 다른 종목은 한 20% 수준인데 얘는 10% 안 되는 수준에서 손절가 11,000원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11,000원의 이유는 여기 딱 졌죠. 하단 지지부가 여기까지만 11,000원을 손절가 이탈할 경우에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 요 자리 지금 단기적으로 요 자리까지 한번 봐야 된다. 13,000원 보고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13,000원으로 짧게 한번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조선 기자재 쪽에서 꼽아주셨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차세대 SOFC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업 플러스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같이 붙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짧게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선 엔지니어링 전략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점검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마켓 오늘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앵커 브리핑 시간인데요. 먼저 글로벌 브리핑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네, 개장 전에 먼저 한 주간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입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최근에 발표됐었죠. PPI, CPI, 그리고 미 법무부의 구글 해체 소식, 마지막으로 버핏의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이렇게 이로 인해서 또 자신감을 찾은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9%, S&P 500 지수는 1.61%, 나스닥 지수는 2%를 훨씬 넘어가는 2.34%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도 2% 이상 오름세를 또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고금리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심이 조금 더 고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 늘어난 7,09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15일 날 밝히기도 했고요.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점은 또 월마트의 실적으로도 조금 더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월마트는 이날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동일 매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4.2%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전망치 3.4%를 훨씬 더 웃도는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67센트로 전문가 전망 65센트를 상회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아울러서 월마트의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에 3에서 4%에서 3.75에서 4.75%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추가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 노동부가 또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더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3만 5천 건을 조금 더 밑도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 발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매그니피센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6.34%나 급등을 했고요. 아마존과 엔비디아 4% 이상 상승세 보였고 이외에도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까지 모두 다 일제히 상승불 켜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 PPI입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지표는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즉 말했을 때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서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상황을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같은 돈으로 예전보다 조금 더 적은 물건을 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PPI, CPI 그리고 PC 이렇게 세 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최근에 발표된 것 중 하나인 PPI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생산자 물가지수로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좀 나타나는 지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부 산하 통계국에서 매달 발표되는 PP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자들이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가격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지불하는 가격의 평균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통계국은 매달 약 6만 4천 개의 가격 견적을 수집해서 PPI 보고서를 작성을 한 뒤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PPI가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조업체들이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가격 전략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더 높은 제조 비용을 감수하고 나서라도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면 고객 만족에게는 어느 정도 여기 합당할 수가 있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줄어들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반대 케이스입니다.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게 된다면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은 같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PPI가 상승을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익 손실을 감수하거나 수익을 유지하지만 또 판매 또는 고객을 잃을 위험, 이렇게 리스크를 조금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PPI가 상승하게 된다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비록 PPI 변화가 항상 CPI와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환경을 예측하는 투자자에게는 조금 유용한 도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최근이죠. CPI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한 번 더 체크해 볼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표현하곤 합니다. CPI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평균 소비재 가격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미국 노동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9만 4천 개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서 단일 숫자로 요약을 한 게 바로 이 CPI 지수입니다. 대부분의 일단 투자자들은 연간 또는 월간으로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CPI 지수에 한 번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CPI는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헤드라인 CPI 그리고 코어 CPI 이렇게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데이터를 헤드라인 CPI라고 하고요. 거기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 코어 CPI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식품과 에너지는 제외했냐?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보다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라던가 국제 가격, 지정학적 요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이렇게 일관된 물가 인플레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코어 CPI 쪽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CPI와 PPI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자들이 판매 가격을 집계하는 물가지수 PPI부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0.1%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가 전월과 같은 이렇게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전체 PPI 그리고 근원 PPI 모두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PPI는 전년 동월 비준했을 때는 급격한 둔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 2.2%에 그쳐서 6월에 2.7%에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CPI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9% 오르면서 전달보다는 조금 더 더디게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I 상승률이 2%로 내려온 것은 3년 4개월 만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9월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한번 구글 해체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또 간밤 소식으로 또 떴었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타임라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의 시작은 2020년 10월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을 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또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좀 불법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지배를 했다라는 것이 이 소송의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구글이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또 수천억 달러를 조금 더 지급을 하면서 반독점법을 어겼다라는 점이 또 문제로 한 번 더 제기가 됐고요. 소비자들이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할 기회를 줄였고 또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인위적으로 높인 게 아닌가라면서 그렇게 간주가 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과 2022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구글의 내부 문서와 또 다양한 증거를 제출을 하면서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사의 앱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시기에 구글은 자사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면서 소비자 선택의 중요성과 또 경쟁 환경의 역동성 이렇게 또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좀 최근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서 2024년 초에 걸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연방판사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전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판결을 아예 내려버렸습니다. 판사는 구글이 이 자사의 서비스 제품을 경쟁사보다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구글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제한하고 혁신을 조금 더 자제하는 방식을 썼다라면서 이렇게 구글에게 조금 더 압박을 가하는 상태를 놓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에 나왔던 소식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이 구글은 해체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해체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독점법 위반 기업을 대상으로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사례로도 꼽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해체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성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20년이 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또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게 조금 더 밀어붙일 경우 가장 처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또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이 꼽힌다고 또 소식통은 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구글의 광고 서비스 업체인 애드워즈 매각 가능성 또한 지금 거론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각까지 가진 않더라도 다른 검색 엔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해체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빙이나 덕덕고 같은 이렇게 경쟁 업체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강제적으로 하는 법안 혹은 또 구글이 인공지능 제품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는 하는 방안 이렇게 또 다양하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2분기 동안 화장품 매장 체인인 울타뷰티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헤이코에 대해서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또 간밤에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애플에 대한 대규모 지분은 일단 절반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또 수요일에 발표된 규제 보고서에서 이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69만 주의 이 울타뷰티 이렇게 주식을 샀고요. 또 104만 주의 헤이코 주식을 사면서 굉장히 포트폴리오에 좀 신규 종목들을 추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식 매입 자체가 이렇게 좀 워렌 버핏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매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는 없고요. 버크셔의 소규모 이렇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헤이코의 이 공동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이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두 회사가 좀 분권화된 사업 모델을 가져야겠다라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이제 가이코 자동차라던가 애플 등 이런 종목들을 보유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긴 한데요. 소비재와 소매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주 항공 분야까지도 굉장히 많은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2016년에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 프리스전 캐스트파츠를 320억 달러에 이렇게 인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거래는 버크셔가 인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일정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건축 허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7월 소비자 신뢰자 지수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리스 부통령의 첫 정책 연설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국내 증시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흐릿한 주도주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가 약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에 비하면 좀 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동안 시장을 좀 방어해주고 있었던 바이오주도 이날은 조금 조정을 겪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도주가 있긴 했지만 흐릿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중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내내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시경에 잠시 한번 낙폭을 좀 보였지만 이내 장 막판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힘을 좀 보였고요. 주황색 라인이 외국인 순매수 규모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규모를 점점 쌓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좀 보시면요. 장중 내내 마찬가지로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는데 시초가에 있었던 이 고가의 힘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이곳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 규모를 좀 보였다면 개인 투자자는 반대로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좀 반대의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매수 탑5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어떤 종목을 좀 담았는지 함께 좀 보실 텐데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반도체 투톱을 좀 함께 담아갔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도 담아갔는데요. 물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더불어서 단독 뉴스로 나온 내용을 좀 보면요.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좀 양산 시기를 앞당기길 원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4년 정도 조금 더 늦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뉴스 플로우 체크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하나솔루션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화큐셀이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출 지원을 받는다라는 소식을 좀 보게 되면서 함께 좀 수혜를 받아갔고요. 이날도 함께 기관이 좀 담아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을 담았다면 기관 쪽에서는 장비단을 담아갔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담아가면서 장비주가 이날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종목들이 좀 꽤 많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매도했던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좀 보이는데요. OP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고요. 이날 하루 동안만 시총이 1,500억 원 넘게 증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외국인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같이 좀 덜어내면서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엔터주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 전기 쪽을 봤을 때는 일단 실적 굉장히 좋고 또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담아갔고요. 파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덜어내면서 외국인은 순매수단에서 반도체 투톱을 담았다면 기관은 삼성전자를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수요일장에 있었던 세 가지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 화재부터 볼 텐데요. 정부 측에서 배터리 3사를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리튬 배터리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서둘러 달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보도가 됐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4년 정도 늦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전기차 안전기준 BMS 포함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BMS라고 하는 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요. 원리를 따져봤을 때는 배터리 안에 센서를 부착해서 이걸 좀 잘 제어할 수 있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함께 의미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주행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배터리가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 기준 안에 이 BMS를 함께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PLC 모뎀 완소 충전기의 예산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기존의 완속 충전기에도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었지만 화재 예방을 막아줄 수 있는 PLC 모뎀 완속 충전기에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겠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재확산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주차에 입원 환자가 꽤나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문제는 치료제를 신청하는 사람이 19만 8천 명인데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따져봤을 때는 3만 3천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력 수요 사상 최고치라는 부분입니다. 이날 전선주가 굉장히 잘 갔었는데요. 일단 AI 산업 발전에 따라서 AI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와중에 지금 불볕더위가 계속되다 보니까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전선이나 관련 주들이 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선주가 특히 더 잘 갔던 이유는 LS 일렉트릭 덕분이었습니다. MSCI 편입되기 때문에 일단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동안은 AI 거품론이 좀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지만 지표들이 좀 잘 나오게 되고 또 엔비디아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제 다시 한번 AI가 시장 안에서 화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모아가기도 했습니다. 네, 특징도 함께 볼 텐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크진 않았습니다. 1%대 강세 보였고요.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이죠. 보핏을 출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같이 좀 강세를 받았습니다.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로봇을 연구해 올 때 같이 참여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보핏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석 전에 나오는 건 효도 선물로 노릴 수 있게끔 추석 특수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은 그동안 좀 수급이 잘 갔다가 요즘 잠시 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 관련주들이 좀 메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이 88% 늘면서 일단 이번에는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시프트업은 기대를 했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정규장에서 이미 1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시외에서도 하락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내용을 보면 좋을지 세 가지 정도 추려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환경부에서 기후 대응댐 추진단입니다. 구성 신설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환경부에서 후보지 14곳을 공개를 했는데 14일에 내부 태스크포스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댐을 짓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반대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셀트리온의 약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진펜트라인데요. 2분기 OP는 비용 처리로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회장이 바뀌고 나서 빅패스를 추진했기 때문에 3분기에는 조금 더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모아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FDA에서 코센틱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이게 IND 승인을 받게 되면서 최근 좀 강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합병에 대해서 이사회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주들 자체의 의견을 봤을 때는 저평가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껴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생물보안법입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고요. 미국에서 제재하고 있는 우려 기업의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시앱텍이 있습니다. 상반기 미국 매출이 1.2%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동안 우시앱텍은 항상 플러스권에서 머물렀는데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 들어왔다라는 부분 보셔야겠습니다. 9월 말에 미국에서 하원 전체 회의가 예정되는데 중국과 관련한 법안들은 지금 차이나 위크에서 진행이 될 거고 이때 이 법안이 같이 좀 투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9월 말쯤으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정책 연설을 진행을 합니다.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연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키워드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정선 후의 2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우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뭐 실적 발표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몇 가지 나와줬기 때문에 실적 발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좀 우리가 볼 필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보면 좋은 게 일단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실적 소재 뭐 이런 것들 그냥 말 그대로 신소재이기 때문에 뭐 소재, 원자재 뭐 이런 쪽으로서의 반사익 수혜를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게 GH 신소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이 GH 신소재라는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우리가 뭐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뭐 오해하시는 게 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무조건 꾸준히 잘 가는 게 아니라 뭐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사실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었어요. 좋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모멘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의 향후 시장 반등성이라든지 더 올라갈 수 있는 탄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이런 이 시장에서의 판단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보면 이제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세 같은 데도 들어와준 부분도 있고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과거에 또 요즘 코로나가 또 유행하고 있죠. 과거에 또 이제 코로나 이제 유행한다고 하면서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 치료제, 마스크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음압병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코로나 환자는 병실을 따로 또 두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알다시피 확진자가 뭐 4배 증가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따른 병실, 음압병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서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또 특히나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자리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대략적으로 한 2,500원 정도대를 터치하는 구간대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이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되다시피 2,500원대를 지켜내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2,500원대 반등하면서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 추세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3,500원대 저항대를 맞고 뭐 위아래로 롤링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이 3,500원 일단은 뭐 양봉으로 조금이라도 뚫어냈어요. 그러니까 3,500원이 저항이었다고 하면 3,515원에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뚫어낸 이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방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4,000원대를 뚫어내면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한 3,850원 정도의 지금 약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대가 확인되고 있는데 3,850원 아래죠. 3,850원 아래 정도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또 추가적인 분할 매수, 저가 매수 기회 뭐 이렇게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꾸준한 우상향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목표 가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 6,000원 정도까지 6,000원 정도까지 가준다고 하면 또 우리가 연봉상 봤을 때 헤드앤숄더, 월봉상 봤을 때 헤드앤숄더를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린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격 같은 경우 아까 지금 이 기술적인 반등자리가 2,500원이었기 때문에 2,5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세화 PNC라는 종목이에요. 세화 PNC. 이제 세화 PN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입니다. 이제 화장품으로서의 이런 이 모멘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뷰티 시장,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이 화장품 관련되는 종목들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면서 뷰티 시장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굉장히 상승한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화 PNC 같은 경우도 지금 과거부터 글로벌, 이게 국내보다는 글로벌 뷰티 시장에 대한 반사익 기대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이라든지 미국, 그러니까 영미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영미권에 있어서 이제 최대 TV 홈쇼핑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 판매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 관련된 KBT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이런 호평을 받으면서 꾸준한 이 상승세를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화장품 수출 관련돼 있는 부분이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만큼, K-뷰티 열풍.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모멘텀 반사익술주들이 얼마든지 크게 가면 크게 갔지 지금 못 갈 부분은 아니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오히려 K뷰티 속에서 앞으로 꾸준한 상방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최근 지속적인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대량 거래가 터진 게 거의 상장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월봉을 봐도 그렇고 주봉을 봐도 그렇고 일봉을 봐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역대급 최대 거래가 어디서 터지고 있느냐? 바닥에서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의 이런 역대급 최대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누군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지금 물량을 쓸어담고 있는 게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화 PNC라는 종목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강한 흐름 분출,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량 거래, 사실 거래가 없었다고 하면은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이런 상황 속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물량을 먹었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만 반등점, 최근에 이제 미증시 같은 데도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이제 경기 침체 같은 게 너무 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장이 강한 반등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꾸준한 상승 흐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수 가격 한 1,020원 정도 이제 아래로 한번 매수 가격 잡아보면 좋겠고요. 자, 목표 가격을 일단 2,500원 정도로 잡으시고 손절 가격은 800원 정도로 보고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세화 PNC 한번 대응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종목 세화 PNC와 GH 신소재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GH 신소재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음압병실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음압병실도 계속해서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부분,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5,816% 증가했다라는 부분도 중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손절가 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세화 PNC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의 매출 성장 좀 기대감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상장한 이래로 처음으로 최근 좀 지속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목표가 2,500원 이상, 손절가는 8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 2배 이상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미국의 소비 심리 탄탄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시원한 반등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오늘 시장 관전 포인트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수급 턴어라운드가 좀 탄탄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그 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좀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당연할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질 자체가 지금 오늘 그 미국의 경기 지표를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진짜 미국 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스닥 지수 또 S&P 500 지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8월 달에 초에 좀 급락했었던 부분은 모두 만회를 했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상승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완화 추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는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우선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거의 이 4조 원 넘게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도를 좀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매수세 좀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 순환매도 아니고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비유나 또 이제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이 IT 업종 또 빅테크 AI 이쪽에서의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 대형주 쪽에서의 중심의 강세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변동성은 어떤 중소형주보다는 이 대형주 중심으로의 그 기업들이 좀 제한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반도체 또 대형주 위주로 좀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어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지금은 약간 좀 단기적인 어떤 변동폭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장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매매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이 대형주 중심의 이 플레이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안에서의 관전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대형주, 반도체 위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엔비디아에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이어가게 될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어제 하루 쉬었지만 수요 일장 안에서는 갭상승 출발을 했고, 그림으로 일봉상 봤을 때는 상승형 음봉을 좀 그렸습니다. 외국인은 투톱을 담아갔지만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덜어내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좀 예상하자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국인들의 어떤 그 전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매수하고 순매도하는 걸 반복했을 때는 지금 외국인 어떤 포지션도 우리나라 이 대형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느낌이 많이 강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하지만은 변함이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지금 실적 전망이나 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쪽에서의 훈풍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연말까지도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재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반도체 가격 상승을 봤을 때도 지금 탄탄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계속 지속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히려 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히려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하반기가 지금 이제 상반기가 더 높게 좀 평가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추정치나 그 전에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을 사태나 이때 이제 SK하이닉스의 이 실적 뷰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목표 주가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떨어졌을 때 저평가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현재 계속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거죠. 삼성전자도 지금 HBM에 그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에 나오겠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역시 HBM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 두 기업들에 대한 이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HBM 이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계속 지금 이 상반기에 성공하면서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 8단 12단 제품이 테스트 진행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엔비디아로 이제 납품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요보다는 수요가 이제 공급을 뛰어넘는 과정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생산 능력을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저는 지금도 계속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외부 상황 때문에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보다는 계속 이 반도체 기업 그 산업에 대한 전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반도체 투톱 흐름 먼저 예상해보면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 수요일 날 CPI가 3년 4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습니다. 물가 좀 잡히고 가고 있나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고요. 소매 판매는 1%대로 예상치 대비해서 2배 이상 잘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미국의 소비 심리가 탄탄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시총 3조 달러 다시 한번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8월 16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코스피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로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발표됐던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강세를 보였던 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우리 증시도 상승하는 흐름을 또 나타냈고요. 하지만 현지 시간 14일에 발표가 됐던 CPI에 대한 경계감으로 지수 상단에는 어느 정도 제한폭이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은 PPI에 이어서 CPI까지도 둔화해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모드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의견도 계속해서 시장에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이렇게 완화된 경제 지표 더불어서 이 미국발 훈풍까지 모두 다 받아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바로 개장 분위기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정말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1.93% 상승하면서 지금 2,70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35%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790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라클부터 그리드위즈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이렇게 관련주들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감소 추세를 보여줬던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유행을 더불어서 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하니까 치료제나 이 진단키트 공급을 늘리는 등 이 수급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들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랩지노믹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외 진단 서비스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는데요. 제1호 LDT인 이 RPP 에센셜 개발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하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내 진단기업 최초로 LDT 판매로 보여지고 있고요. 랩지노믹스의 글로벌 진단 시장 진출에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셀리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드는 백신 개발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이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난 8일과 12일에는 2거래일 연속 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달 초에는 4,730원이었는데 주가가 10,000원대까지 또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셀리드를 이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을 했고요. 이에 셀리드를 하루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는데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됐던 바로 다음 날인 14일 날 개장 직후 20% 넘게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대선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가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경합주 7개 가운데 6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 나가거나 지지율이 같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현지 시간 14일 공개가 됐고요. 또 현지 시간 15일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유선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선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여러 종목도 움직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인 이 태양광 관련주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 거래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 28% 하락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실적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상황은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관계는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속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건 태성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하는 핵심 소재 중 하나가 바로 복합동박인데 이 복합동박을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태성이 생산하는 이 복합동박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를 차단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가능성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소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이슈 종목 KBI 메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I 그룹의 전선 소재와 전장 부품 전문 회사 이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이 3,660억 원, 영업이익이 175억 원 달성했다고 14일에 밝혔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175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1억 원보다 234%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희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개장한 지 5분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양시장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어느덧 코스피는 2%대 강세 보이면서 2,600선이 아니라 2,700선 앞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2,696선 앞에 서 있고요. 1.98%, 2%대 강세 가까이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장 막판까지 이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원 가까이 일단 장 초반에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3% 강세 보이면서 786선 지나갑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담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59% 상승하면서 8만전자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7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19만 닉스 회복했습니다. 19만 5,500원 선에서 장 출발 강하게 움직입니다. 4.71% 상승하면서 오늘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하면 한미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같이 간 한미반도체 오늘 7.09% 상승하면서 12만 6,9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장님,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을 때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투톱, 특히나 SK하이닉스 19만 닉스까지 회복을 좀 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읽어주시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업종별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조정을 받는 업종은 음식료 업종 외에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좀 상승을, 특히 또 이제 갭상승한 종목도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양식품 발표 이후에 지금 약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 음식료 업종들만 지금 약간 오늘 시장에서 좀 소외된 모습을 많이 갖고 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심이죠. 농심이 2분기 영업이익을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낮게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게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대부분의 이 종목들과
시가총액 상위 총 기업들은 대부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처럼 좀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특이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근데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하면은 또 기계 업종도 지금 오랜만에 상승 여력을 지금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뭐 변압기나 또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2.37%를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시장에서 좀 매수 관점을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증권 업종도 시장의 상승과 함께 상승폭을 지금 크게 키우죠. 키움증권 4.47%, 삼성증권이 2.93%, 미래에셋증권이 2.53%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권업종 외에도 이제 금융업종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 특히 이제 보험업종, DB손해보험이 4.02%, 메리츠 금융지주가 3.8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뭐 1위부터 지금 그 떨어지는 종목 20위까지도 전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올해 최근에 좀 올랐었던 이 크래프톤이 0.45%의 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뭐 크래프톤의 오늘 시장 대비해서 하락하는 거는 단순 차익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죠. 역시 뭐 게임주 안에서도 가장 큰 실적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가총 1위부터 이제 50위까지만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그 말씀드렸던 크래프톤 그리고 KTNG가 지금 1.08% 조정을 받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상승세를 좀 크게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중요한 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오늘 좀 외국인들이 지금 2,581억, 그리고 기관 쪽에서 991억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하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그 질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코스피 200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1,737계약의 순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오늘 그 시장에서 수급 같은 경우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 갔을 때는 오후장에 어떤 특별한 어떤 변동성이 이슈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제가 봤을 때도 정강 후약보다도 오히려 후반 쪽에서도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시작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장 막판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들어온 소식 있어서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오늘 합병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이야기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 제가 전달드렸었는데 일단 합병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들은 저평가가 우려된다라면서 일단 반대하면서 노이즈가 끼긴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합병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단 오늘은 합병이 추진이 무산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보유자의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이 합병 관련해서는 지금 몇 년째 지금 얘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그 전보다는 이 셀트리온 그 그룹주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제한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 합병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가치가 셀트리온에 비해서 약간 좀 고평가된 부분에 있어서 이 셀트리온 주주들 같은 경우가 이 좀 합병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약간의 좀 성격이 좀 그렇죠. 그 전에 이 주주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 2분기 때 실적을 봤을 때도 매출이 역대 뭐 최대 실적을 상반기 때 봤을 때도 기록을 했죠. 이 고평가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어떤 이 가치나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꾸준하게 이 셀트리온 제약의 이제 제품 확대나 그리고 생산에 대한 내재화를 꾸준히 좀 했었기 때문에 이 고평가라기보다도 뭐 이 주가가 어떤 그 셀트리온 제약의 긍정적인 면을 다 반영을 하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나중에도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 추진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합병했을 때의 우려감보다도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 쪽에서의 이 합병에 대한 이슈가 그전에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가치를 좀 덮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의 주가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합병에 대한 이슈는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부분으로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순위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에 대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 2분기 실적과 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신약의 그 인상을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오늘 소식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셀트리온은 2.5%, 제약은 1.1% 정도 강세 보이면서 이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주주는 좀 반대를 했지만 제약 쪽 주주들은 오히려 찬성을 좀 했었는데, 일단 이사회에서 결정 내린 거는 현 시점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정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1.96%, 어느덧 2%대 강세 보이면서 바이코리아라는 말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2,600선 안착은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코스닥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좀 몸 가볍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 좀 탈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의 수급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오면서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수급의 공백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 2% 올라도 2% 빠져도 수급이 굉장히 약하네, 수급이 굉장히 적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왔을 때 현물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파생 시장에서 선물과 옵션을 좀 많이 사고 팔다 보니까 지수에 굉장히 큰 변동성은 있었지만 현물 쪽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일변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코스닥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지금 아침부터 매수세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종가 무렵쯤에 만약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은 더 여유롭게 다음 주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괜찮지만 만약 오늘 또 종가 무렵에 막상 수급을 열었더니 또 현물에서 플레이하지 않고 파생 시장에만 좀 몰려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경계감을 가지고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기준에 수급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판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오늘 합병 불발 소식이 앞서서 전해졌고, 근데 셀트리온은 최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후속으로도 많이 언급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네. 2분기 실적 봤을 때는 일단 OP가 좀 부진했습니다. 비용 처리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일각에서 이렇게 회장 바뀌고 빅베스를 했다라는 게 3분기 영업이익이 엄청 눈에 띄게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모은다. 그렇죠.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주들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겠죠. 그렇죠. 제약과 그렇죠. 셀트리온. 제약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다소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셀트리온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사실 마냥 좋다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불확실성은 안고 계속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제 가격을 매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매길 만한 명분을 찾는 거거든요. 그 명분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기업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가? 혹은 지금보다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더 잘 벌 수 있게 이미 기반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K증시답게 미리 선반영이 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3사 합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계속 안고 있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본업이 정말 좋긴 좋은데 투자를 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었던 게 지금은 더 기회로 좀 보이는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면 기회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여가실 필요는 있겠지만 결국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여타부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말 내내 이 이야기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늘의 이 흐름을 보시면서 셀트리온이 무조건 긍정적이고 셀트리온 제약은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 흐름을 보시면서 저는 추후 전략을 도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욱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지금 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요. 제약바이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오늘 어느 정도의 트렌드의 좀 변화의 바람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좋았던 건 뭐였죠? 비만 당뇨 쪽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비만 당뇨 쪽 보시면 생각보다 약하네. 이렇게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한미그룹주라든지 뭐 개별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여전히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시장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이기에요. 일단 뭐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짜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거래량이 좀 많이 붙어 있는 쪽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다음 주까지 뉴스를 반영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니까요. 오늘 1.9%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수요일장 봤을 때 기사가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 가동률이 70%에서 이제 올해 50%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부정적인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또 밀리지 않고 가요. 그래서 외국인도 사고 있고 이걸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일단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이 정도면 이제는 바닥이라고 봐야 조금은 될까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또 안 좋은 게 나오나 보구나. 그래 어디까지 빠지나 보자. 좀 이런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뉴스 하나 나오면 이게 좋은 뉴스냐 나쁜 뉴스냐 이거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래 어디까지 너네들이 하는지 우리 지켜보겠어. 이 정도의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2차 전지다 보니까 악재 뉴스에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약간의 호재성 뉴스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이제 높여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인천 쪽에서 지하주차장에 이제 이 전기차가 불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발발이 됐는데 이게 트리거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트리거로 작용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대다수의 이제 완성차 제조업들이 우리 어디 배터리를 탑재했어요라고 이제 실명제를 이제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쪽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 그것을 보면서 지금 베팅을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 이쪽도 좋지만 셀 쪽에 대한 관심도도 이제 높아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이 셀 3사들이 전고체 이야기를 이때다 싶어서 이제 우르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계속 지속 관찰은 하셔야 된다. 하지만 본업에서의 어떤 성장, 회복은 너무 더디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어제 이제 휴일에도 가장 많이 본 뉴스가 뭐냐면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가 많이 나와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제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황이라서요. 추세의 전환 이걸 바라기보단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전환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또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4년 정도 양산 늦춘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방전지, 산일전기, CJ 이수페타시스, 한국화장품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일단 한국 화장품 이야기를 하면서 화장품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사실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다코스로 지금 떠오를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워렌 버핏 쪽이 미국의 이제 올리브영이라고 이제 불리는 올타뷰티를 이제 인수가 아니죠.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화장품주들이 다시 한번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대다수의 좋은 호재성 뉴스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서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워렌 버핏이 아무리 여기에 투자했다 하더라도 뭐 지금에 와서 쫓아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게 지금 갭상승 이후의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욕심은 다소 내려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지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무게로 따지더라고요. 몇 톤이 이제 수출되었느냐. 무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판매 단가도 ASP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에 대한 뭐 부정적인 이슈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가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보실 때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고 저는 화장품주를 포함해서 상반기 주도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뭐 K푸드 그리고 전력기기 이쪽은 조금씩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품주가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본부장님 최근 들어서 이 화장품주 수급이 좀 부재했을 때 이걸 메워줬던 게 보툴리늄 톡신, 뭐 그쵸. 필러, 스킨 부스터 이쪽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럼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올라타도 되나라는 생각도 좀 연결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은 강하게 좀 드라이빙을 해봐도 괜찮다 싶습니다. 메디톡스, 휴즈, 여기 이제 파마 리서치까지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기업들 중에 이제 하나들인데. 이들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서 해외 매출에 대한 실적 성과가 재무제표에 녹아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 이제 메디톡스하고 휴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잘 가고 있고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 균주 논란이 계속 발목을 잡아왔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예전처럼의 어떤 급등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화장품주들이 갔던 것처럼 이쪽 보툴리늄 톡신 쪽도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대체 섹터로 가장 지금 알맞은 게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톡신 쪽. 그러면 이쪽에서 그럼 대장은 누구냐? 저는 파마 리서치라고 이제 좀 말씀드려 보면서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화장품주들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파마 리서치가 지난주 급락 이후에
하루 이틀 만에 역사적인 신고가로 바로 가는 걸 보면서 이쪽은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어서요.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게 가지고 가셔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의 호재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화장품보다는 이제 막 상승 출발한 보툴리늄 톡신이나 필러, 스킨 부스터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엔캠, 마녀공장, 솔브레인 홀딩스, 테크윙, 미코바이오메드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오늘 진단키트 쪽도 여전히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것 같아서 미코바이오메드를 포함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좀 짜왔는데 일단 어제 휴일 동안 엠폭스라고 하는 원숭이 두창 관련 이슈가 맞아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와 이제 겹쳐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뉴스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돌이켜 봤었을 때 코로나는 엄청나게 큰 이슈였고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스쳐가는 이슈로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뭐 과거보다는 그렇게까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제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지금 오히려 더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확장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은 높다. 오늘 사실 이쪽이 더 강할 수 있었는데 워낙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동안에 눌려왔던 종목군들이 올라오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뉴스 플로우를 계속 이제 추적 관찰을 함에 있어서 이 엠폭스 관련한 이슈는 단기적으로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오히려 주말 사이에 또 추가적인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를 좀 보시기보다는요. 지금 이 이슈가 좀 발발이 되었을 때 가장 대장으로 좀 치고 올라온 쪽이 수젠텍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젠텍을 먼저 보시는 게 맞고 이제 과거 사례를 좀 놓고 봤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수혜를 돈을 벌었던 기업은 시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젠과 수젠텍으로 압축을 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주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엠폭스까지 코로나에다가 엠폭스가 지금 더해진 상황이라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젠텍, 시젠까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테마단 상위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일단 트럼프 후보를 좀 경합제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신재생 섹터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하면 또 대표적인 수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두 가지 정도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화장품은 이제 워렌 버핏이 올타뷰티의 신규 투자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부터도 올타뷰티가 급등세를 좀 보였거든요. 추가적인 수급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엠폭스는 WHO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 외에서 또 처음으로 스웨덴 쪽에서도 발병을 한 것으로 기사 보도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위 테마 세 가지 살펴봤는데 본부장님 어떤 부분 좀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불과 한 3, 4주 전만 하더라도 계륵 같은 섹터였거든요. 맞아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는 내려놓아야 되나? 실적이 또 너무 잘 나왔어요. 그렇죠. 섹터였는데 갑작스럽게 CS 윈드가 좋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 시계추가 확 기울었죠. 신재생 이제는 가지고 가야 된다. 여기에 이제 더해서 해리슨 부통령이 생각보다 높은 지지율을 지금 얻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계속 강력하게 밀었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또 높게 잡을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금리 인하라고 하는 또 추가 시그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규모에 대한 어떤 공사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주로서 지금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CS 윈드, CS 베어링까지 좀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이제 하나 솔루션까지도 지금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정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부담 없이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섹터와 기업들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뭐 CS 윈드, CS 베어링, 하나 솔루션 이쪽도 좋지만 조금 더 이제 중소형 단에서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면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SK 이터닉스는 풍력 사업을 함과 동시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하나 솔루션도 좋지만
만약 탄력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SK 이터닉스와 같은 기업들을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이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금양그린 파워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고 우리나라 국내 사업에서 이제 에너지 사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또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도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높여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면 그 후발주자로 태양광이 올라오고 그럼 태양광이 올라온다는 건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올라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솔루션이 올라온 상태에서 잘 버텨주면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후발주자, 뭐 SK 이터닉스가 될 수 있고 금양그린 파워가 될 수가 있고요. 혹은 대성에너지와 같은 기업들이 저는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는 말에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대장주가 오늘 잘 버티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종가까지 기다렸는데 이들이 잘 버텨준다? 그러면 다음 주에 후발 주자들을 한번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어느 가격대에 이제 팔 것인지 이 부분을 저는 고민을 하는 시간을 주말에 가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자칫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 대선 끝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 대선과 상관없이도 이쪽은 지금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력 수요를 지금 맞추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전 또 한동안 이야기하다 잊혀졌잖아요. 근데 원전에 대한 부분도 다시 관심이 또 돌 가능성이 높아서 원전, 풍력, 태양광 이쪽은요. 한 사이클로 좀 보시면서 뭐 두루두루 이제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에 저는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랑 미국 대선 두 가지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고요. 또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면 중국 상무부가 내달 15일부터 배터리 무기랑 원료, 안티몬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들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이동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일장에서 수요일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 CPI 지수가 3년 4개월 만에 그래도 2%대로 내려왔다라는 부분 포인트 잡을 수 있겠고요. 특히나 어제장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2배 정도 잘 나오면서 소비가 탄탄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씻을 수 있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그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시원하게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 엔비디아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기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삼성전자는 2.4% 상승하면서 8만 전자선 그래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9만 닉스로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따라서 같이 가는 종목이죠. 한미반도체는 오늘 7.5% 상승하면서 12만 7,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면 또 이오테크닉스 빼놓을 수 없는 장비단이죠. 5.9%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증시 팔롱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커스 온에서 우리 오민 전문가님의 한선 엔지니어링 살펴볼 텐데요. 4세대 SOFC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
흘러가고 있고요. 목표가로 13,000원, 손절가로는 1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손절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태선 본부장님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재생 하면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고요. 또 더불어서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이 0.71% 강보합 수준이고요. 앞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SK 이터닉스도 4%대 강세 보이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CS윈드는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 일단 오늘은 1.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GH 신소재, 해외 진출 본격화에 나선 세와 PNC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2,700선 문턱에 위치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살펴봤고요. 금리 인하, 미국 대선 두 가지 모멘텀을 가졌다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